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문제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영상 황당한 재산 상속 내연녀의 세금을 대신 내줘야 할까? 성실한 가장이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갑작스레 떠났기 때문인데 유언이 하나도 없었죠. 눈물과 한숨으로 자식들의 의지에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데 누가 자식들의 의지에 살았어요? 그런데 부인이. 그렇지. 그런데 네. 남편이 죽은 지 1년 후 한 통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얘들아 이게 뭐니? 이거 세금 고지서 같은데요? 어머머머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이런 거 읽을 줄도 몰라. 무슨 세금 고지서냐? 이게 보니까 아빠가 누군가에게 10억 원을 증여했고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예요. 나 10억 원 어디 갔지? 누구한테 얘기한 거지?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10억이나 받았어?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서 내용을 알아보다가 남편의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내연녀란다. 참 내연 네 아버지가 10억 준 사람이 내연녀래. 나는 먹고 죽을래도 없는 그 돈을 도대체가 말이야. 아니 내연녀는 뭐고 또 이거 세금은 또 뭐예요?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몰래 바람을 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10억 원까지 내연녀에게 갖다 주다니요. 아껴야 잘 산다며 내 생일에 가방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던 사람인데 이 나쁜 놈.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 내연녀가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야 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궁금해요. 왜 내연녀가 받아간 돈에 대해서 내가 상속세까지 내야 하는 것일까요? 나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로. 거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본격 사례 토크로 저희가 재밌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황당한 재산 상속, 내연녀의 세금을 대신 내줘야 될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건 피꺼솥 사연인데요, 진짜? 진짜로. 이거 네. 지금 황당하겠다. 뒷박 나옵니다. 피꺼속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사연이에요. 무슨 급식충 들음이니까 이런 생각하지 막 이렇게 단축어로 만들어서 말하게. 우리 팟캐에서는 좀 그렇게 좀 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연 듣기만 해도 평소에 가슴속 깊은 곳에 끌어오릅니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있대요. 실화극장 이런 데 그러니까. 나옵니다, 진짜.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거 아니야? 사랑과 전쟁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 A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괜찮아. 바람 피는 거 알았어. 근데 그 세금을 내가 내는 게 그러니까 두 번 죽이는 거지 한마디로. 어떤 게 더 충격일까요? 바람 핀 게 충격일까? 10억 내야 되는 게 충격일까? 나는 10억을 주는 게 더 충격인 건데, 그러니까 충격은 10억이라는 돈을 준 게 충격인데 화가 나는 지점은 바람을 폈다는 거 하고 세금을 내가 내어준다는 거. 엄청 분석적이다. 약간 불리해가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남자랑. 분석적이야. 엄청 그런 기분일 것 같아. 약간.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 경우라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내연남이 나 몰래 이제 10억 원 받아갔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나보고 거기다 이제 세금 내라 그랬다. 이때는 이제 앞뒤 안 보이는 거죠. 다 죽여야지. 내가 내연녀면 좋겠네. 내가 10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안 내고 괜찮네요. 이건 진짜. 아이고. 정말 누구나 황당한 일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는 사례이고요. 또 이 사례의 경우에는 위헌 소송이 3번이나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도 합헌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위헌이라는 거죠. 위헌이라고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족 관계가 아니고, 왜 내가 그 증여세를 내가 내야 되느냐? 그치. 그렇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거잖아. 수익자 부담 원칙이잖아요. 이건 근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부담 원칙. 그러니까 수익을 입은 사람이 그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원칙인 건데. 그렇죠. 그 A씨, 그 내연녀는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A씨, 그러니까 죽은 남편의 아내인데. 혜택을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연녀인 거야. 근데 내연녀의 세금을 내가 내주는 건데 이거를 위헌이다.
그러니까 그 10억 원도 사실 공동으로 만든 건데 내 돈을 사실 유산 남편이 그냥 훔쳐다가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거기다가 거기 받는 세금도 내가 내야 돼. 이거는 아니 돈은 그 여자가 받고 세금은 내가 내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 뭐 내가 딴지 걸고 싶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부부가 실제로 둘 다 일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이혼하면 그러나 이제 50%잖아, 아이까지 50%. 그렇지 키우고 했으면 사실 이제 그 부인도 기여한 재산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세법상 네. 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5년의 기간 동안에 네. 상속인, 그러니까 뭐 부인이라던가 뭐 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재산이 있으면 네. 우리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내야 돼? 원칙은 그 망인. 그러니까 받은 돈을 준 사람이 내는 원래 돈을 내가 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A가 B한테 줬으면 A가 내거나 네. B가 내거나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내지 않고 죽어버린 거야. 네. 그러면은 그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채무가 되는 거죠. 나라에 대한 채무. 나라에 대한 채무. 아, 증여세를 안 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채무까지도 원래는 자식이나 부인이 상속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나라요. 그렇죠. 그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가 이 남편이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으면 네. 남편이나 아버지가 나라에 진 빚도 니네가 갚아야 되는 거다. 네. 이게 바로 원칙이잖아요. 이상해요? 네.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안 이상하죠. 맞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이 그 말은 맞는데 아버님 대상이 내연녀잖아. 아버님 잠깐 좀 무덤에서 일어나시라요. 나 이거 못 참겠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내연녀라는 거에 대해서는 참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네. 그 내연녀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켜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근데 문제는 그 여자들이 그 돈을 받아서 보존하고 있지를 않아. 다 이미 써버렸어. 없어져 버려. 그 돈이 어디 가는지를 찾을 수가 없으면 그 여자분한테 재산이 없고 이미 뭐 옛날에 줬지만 다 녹여냈으니까. 그러니까 5년 안에 준 거 못 찾아내는 거니까. 재산이 어디 가서 없어져 버려. 뭐 방법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놔 그런 사람들은. 또 차명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아니면 뭐 자기 또 뭐 누군가한테 주거나 어떤 남자한테 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그 여자한테 우리가 나라에서 너 빨리 세금 내라고 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나라에서는 손쉽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대국민 차원에서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우리한테 복지도 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재산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겠지.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 사연의 주인공인 아줌마겠지. A씨야? 그렇죠. 여기서 A씨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네, 내연녀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부인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 상속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채무거든요. 그래서 채무가 보통 이제 남편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 재산이 한 10억 되니까 빚이 있어도 뭐 내가 갚고 나머지 내가 받으면 된다 해서 단순 상속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숨어있는 채무가 나타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정승인하는 게 맞다. 저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렇죠. 한정승인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단순 상속하거나 상속 포기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또 그렇죠. 빚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무조건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한정승인이라고. 한정승인 하시라고 차라리. 한정승인 하시라고. 네.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근데 문제는 한정승인을 A가 그러니까 뭐 엄마나 뭐 자식이 누군가 한 번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다 같이 한정승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동순위 상속인들이 또 만약에 한정승인한 것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을 경우는 그 빚이 그 사람들한테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해줘야 돼요 한정승인. 그래서 되게 복잡하니까 저한테 오시라고요. 한정승인에 대한 공부는 저희가 지난 1회에 나머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대한항고편을 또 찾아보시면 그렇죠. 한정승인이나 어떤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들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나머지 공부하고 오시고요. 자, 두 번째 사연인데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두 번째 케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재산 상속, 내연녀의 세금을 대신 내줘야 하는 걸까? 뒷박주의. 뿅뿅뿅. 케이스 2.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와 제 두 남동생, 아들 셋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내연녀. 또 내연녀야. 내연녀들이 이렇게 많아. 내연녀 소생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4명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내연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왜 아버지들은 내연녀들에게 많이 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심리가? 아니 그게 참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간 거잖아. 그분들한테 왜 마음이 네. 갈까? 그 심리는 조금 이따 분석하고요. 네. 자, 아버지는 내연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연녀도 모자라서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애까지 딸린다고? 아버지 돌아가셨어. 네. 나한테 말하는 거냐? 낸들 알겠냐? 이게 무슨 망신이냐? 아이고 참.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내연녀가 참 정말 얼굴이 정말 두꺼운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 자기 딸이 상속분이 있다면서 4분의 1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니 어머니 내가 딸을 좀 낳고 내연녀입니다. 내가 뭐 내연녀입니다. 어머니 내가 딸을 좀 낳고 내가 뭐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니 내연녀도 상속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게다가 내 딸 애는 당신 아버지 딸이에요.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일로 와 좀 맞자 일단. 근데 여기서 잠깐 내연녀는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네. 어쨌든. 자 아들의 질문입니다. 뭘까요? 아니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요? 내연녀는 자기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네. 이런 사연이네요. 네. 아버지는 또 가셨고, 아버지는 항상 가시네? 네. 일단 가시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의 중심에도 지금 내연녀가 있는 상황인데, 이 내연녀가 주장하는 것과 아들이 주장하는 것과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비슷한데 앞에 내연녀는 그래도 조금 애가 양심 있는 내연녀. 그 사람은 상속 얘기는 안 하잖아. 게다가 거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또 딸에 대한 또 상속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내연녀는 정말 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네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걸 말해요. 네. 증여나 유증의 경위 혹은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을 그러니까 혹은 증여를 받은 사람하고 뭐 상속인이 받은 이익 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망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하고 뭐 같다라고 인정이 되면 사실은 그것도 다 상속 재산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 수익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내연녀한테 증여한 재산은 아버지가 내연녀와 사이에 낳은 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서 특별 수익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다시 n분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 현실적으로는 또 이렇게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준 거는 딸한테 준 게 아니라 어쨌든 자신의 그 내연녀에게 준 거잖아요. 내연녀에게 준 건데 내연녀가 내 딸에게 다오하는 상황이라는 게 본인은 사실혼 관계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가요? 내연녀는 본인 내연녀는 사실혼 관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증여해서 준 거는 그냥 이미 다 준 거니까 그건 빼라. 그건 빼라. 빼고 상속을 다만 내 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이 내연녀가 생각할 때. 아버지 호적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인지라 그래 우리가 보통 아버지 호적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으로서. 그러면은 그 딸도 당연히 상속 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 그 내연녀가 받은 거는 내연녀가 받은 건 내연녀가 받은 거고 그거는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억의 아버지 재산이 있어. 근데 내연녀한테 아버지가 5억이라는 돈을 미리 줘버렸어. 그럼 이제 아버지 재산 남은 게 5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죽고 났어요. 자식들이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5억을 n분의 1을 하면은 5억 나누기 4니까 되겠죠? 1.25억 정도 되겠죠. 그쵸, 1억 그쵸? 2,500만씩 되겠죠. 그러면은 아들들 입장에서는 그 딸한테 물어보겠지. 야, 너는 1억 2,500도 받고 니네 엄마가 받은 5억도 받았으니까 사실 네가 6억 2,500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면 내연녀가 무슨 소리야? 그거는 아빠가 놔준 거잖아. 내 딸하고 상관없잖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그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연녀에게 준 것도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걸 다 따져봤을 때 뭐 그냥 내연녀에게 줬다 뭐 어쨌다 하지 말고 그 딸에게 그냥 다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준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미 딸한테는 다 2,500을 준 거라고 계산해가지고 내지는 5억도 그냥 다시 현재 있는 재산인 것처럼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자식들 4명이니까 2억 5천씩 나눠 가지라고 해라. 그러면은 내연녀가 가졌던 돈에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복잡하게 만약에
좀 여쭤보면 내연녀 관계였다가 아버지가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재혼한 사이에서 나온 딸이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재혼한 사이에서 낳거나 네. 재혼 안 하고 미혼모에서 낳거나 뭐 사실혼 관계에서 낳거나 어쨌든 자식이잖아요. 네. 그 아버지의. 그거는 이제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냐. 요즘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이름을 올리냐 안 올리냐. 즉 인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네.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무조건 법률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연의 전제는 내연녀지만 자식은 이미 그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이 내연녀의 딸이 된 거죠. 정식으로 이제 가족관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를 그렇죠. 전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상속은 그렇게 돼요. 네.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닌 경우에는 그 딸이 인지 회복 청구 이런 거를 소송을 통해서 하면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이다. 사후에 아버지 사후에 내 몸에는 DNA가 있으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소송을 해서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되면 똑같은 자격으로 상속을 그렇죠.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ች슬 같은 거 꼭 숨겨놓으십시오. 팁이었어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빚 같은 것도 좀 숨겨놓으시고 속옷 이런 것도 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DNA 검사해야 되니까 이게 요즘 가장 강력하니까. 아니 근데 그런 DNA 검사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있었던 아내의 자식들의 DNA와 내 DNA를 비교한다고 해가지고 나와요. 거기도 이복 형제 DNA라고 나와요. 그런 것까지 나오나요? 네. 그러면 굳이 내가 안 주면 되니까. 내가 안 주면 내가 협조를 안 하면 되죠. 아니 내가 협조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가져가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DNA를 비교할 게 없잖아. 내가 자식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내연녀의 자식으로서. 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이 형제들한테 내가 돈 달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형제 DNA하고 비교해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전자 분석한 그 검사 결과지에 이 내연녀의 딸 이 사람하고 이제 원래 본 부인의 아들 딸들하고의 그런 유전자를 비교를 해보면 일치도가 뭐 몇 퍼센트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복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아버지하고 안 해도 아버지하고 안 해봐도 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내가 자식이라는 게 인정받을 수 그 유전자 검사에 기존 그 자녀들이 응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사실은. 인권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싫다고 버텨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지. 그래요? 싫다고 버티면? 네, 명령을 내리는데 또 명령 내리는 끝까지 버틴 사람도 있어요. 도망가잖아. 그럼 잡아와요. 그렇지 이제 그런 노변이 이제 조언을 해드린 것처럼 항상 칫솔로 숨겨놔야 돼요. 항상. 이복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얘기인데 그렇지 이복 형제들이 알아서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하죠 뭐 이런 상피세포 이런 거를 그냥 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큰 농산이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 집에 주거 침입해가지고 빚에서 머리카락도 찾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를 겪지 않으려면 굉장히 질척거리기 싫다면 아버지의 칫솔을 보관해둬라. 내가 너무 많은 거 알려주는 것 같아.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런 거는 드라마나 영화에 특히 나중에 아침 소재로 드라마 써야 되겠다. 소재로. 아침 드라마에는 이 사례가 은근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뭐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세세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유산 상속에 대한 주제 자체가 워낙에 뜨거우니까 아침 드라마 단골 소재긴 합니다.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그렇죠. 재벌집에. 바로 그거죠. 제가 드라마 전문반까지 나왔다는 거 잊어버리고. 맞아요. 드라마 전문반 나오셨어요. 작가. 네, 한국 방송작가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름 등재돼 있습니까? 아니 나는 작가로서 내가 등재시킨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전문문까지 배웠다고. 그래도 나중에 진짜 소재는 무궁무진 하시겠네요. 조금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런 사례 모아가지고 노변이 시나리오 만들어서 잘 만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그 드라마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 뭐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례에서 갖고 오니까 얼마나 그게 실감 나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표현 안 하면 되지 드라마로. 왜 그래요 진짜. 이제 드라마 만들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먹고 살기 힘들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확장판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다. 드라마도 하나, 라디오 드라마도 하나 만들어야 하나 만들까 진짜 라디오 드라마? 아니
해야겠다. 두 분이 너무 이 성대묘사가 너무 뛰어나고 여성 같아요. 아까 보니까 내연녀의 딸도 막 잔망스러운 내연녀 연기는 제가 앞으로 할게요. 이제 역할 분담은 제가 잘할 수 있겠네요. 너무 짜증이 나요. 저도 괜히 막 욕심나는 거야? 좋습니다. 잔망스러운 내연녀 낼 거야. 네. 잔망스럽다 어디 표현에서 나온 건지 아시죠? 몰라요. 소나기 황순원의 소나기. 맞아 거기 나와요. 잔망스럽다고 나오잖아. 그 잔망스러운 계집애. 보라색 물든 그 옷 나오면서 진짜 이 연상작용. 아는 게 너무 많으신 우리 노영희 변호사였고요. 황당한 재산 상속 내연녀의 세금을 대신 내줘야 될까? 내줘야 된다. 내줘야 된다. 정답은 내줘야 된다. 아직까진 합헌이다. 합헌이다.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속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사